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오늘 스타 영양 상담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박나래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나래님이 저희한테 직접 생활 습관이나 영양제를 봐달라는 요청이 없었지만 TV를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나래님도 이걸 알면 좋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이걸 보면서 같은 증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뼈를 밟으니까 여기 배를 압박을 해요. 계속. 자전거를 타서 배가 압박돼가지고 표정이 점점 굳네. 안에 있으면 터져요. 신호가 왔다. 그 정도 먹었으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지금쯤이면. 아이고. 아무데도 모르는데 갑자기 배 아프면 진짜 곤란하지. 근데 박나래님은 항상 이런 패턴이 있죠. 여러 맞아요. 방송들을 봤을 때. 제주도 갔을 때라든지 무릎 다쳐가지고 수술 받아서 이제 키님이 케어해줄 때도 그때도 갑자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주 복통을 겪고 자주 이런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먹고 이 운동으로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 자주 그런 패턴이 보인다, 박나래님한테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니까 이건 좀 말해주고 싶었다. 자전거 안 되겠다. 이거 아주 위험한 스포츠네. 왜? 배를 너무 자극해. 배를 너무 자극한데 너 지금 빨리 화장실 가고 싶지? 이미 알아. 친한 사람들은 얘가 화장실 자주 가고 자주 배가 아프다는 걸 압니다. 달라졌네. 관광이고 뭐고 지금. 야, 네 얼굴 굴뚝 다른 사람들 경씨가 즐겨서 안 들어오지. 오로지 어디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 그것만 찾게 되니까 하늘 봐 이랬는데도 뭐. 진짜. 노랄 거예요. 하늘이. 사람이 작다 보니까 장도 짧아요. 잠깐만, 사람이 작다 보니까 장이 짧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통을 동반하면서 변을 둔다는 거는 정상적인 배변 활동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배변 활동하는 걸 생각해보면 거의 뭐 일정한 시간에 하거나 항상 뭐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갑자기 뭐 먹은 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였을 때 바로 후라든지. 주로 뭘 먹고 난 후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패턴인 거죠. 예. 그렇다면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 위치를 제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자주 이러니까 화장실 위치를 다 기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진단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니까 진단하는 건 아닌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많이 갖고 있다. 사실 뭐 그 증상에는 변에서 뭐 점액이 좀 섞여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저희가 뭐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 상황만 봤을 때 자주 겪는 이걸 봤을 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가깝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냐, 그리고 그게 3개월 이상 반복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이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 검사를 포함해서. 근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겪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아마 그 증상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변비 타입이 있고 설사 타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느낌이 설사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나?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배 아파 본 적도 있지만 정말 어떤 생각 드냐면 그냥 길에 나를 내려달라. 그냥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적이 있는데 너무 참다 안 되니까 그냥 길에 나를 내려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니까. 이 느낌이 어떤지 약간 알겠어. 좋은 승부하세요. 잘 해결했다. 팜유 패밀리는 식사 양이 좀 많잖아요. 사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 과식의 패턴은 진짜 좋지 않은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또 자기들의 캐릭터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즐거우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요?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겸사겸사. 사실 이 증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과식하는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먹고 계속 나온다는 게 사실 증상이 좋지 않으니까. 왜 과식하는 게 예민한 장에 좋지 않은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소화가 덜 된 채로 많이 밀어내니까 그냥 소화가 덜 된 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화가 덜 된 여러 물질들이 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특히 단백질류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제대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급하게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갑자기 팍 생성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복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민감한 음식이 다 달라요. 다른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면은 밀, 그리고 유제품, 카페인, 감미료들 이런 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술이나 십자가 채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그 가스를 좀 많이 생성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좀 적게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과식을 하게 되면 그런 식재료를 먹기도 하고 플러스 덜 소화된 채로 대장까지 내려간 음식물들이 급하게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복통의 원인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장이 짧다고도 막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과식하는 경우에는 소화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엄청 잘 씹어주거나 두 번째, 소화효소를 보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산보충제나 소화효소를 같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영양제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귤님 말씀하셨던 제주도에 혼자 트레킹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키님이 이렇게 이제 간호해주는 그런 영상에서도 이런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럴 경우 도움되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식습관이 먼저 이제 우선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식을 줄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민감한 음식이 있어요. 뭐 제주도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계란하고 고구마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이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건강한 음식인데 박나래님한테는 그게 위장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가지고 또 발효가 돼가지고 급하게 가스로 인해서 복통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 민감한 음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카페 가서 자꾸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던데 사실 그 카페인도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좀 빨리 내려가게 한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술인데 맞아. 얘기하고 싶었어요. 박나래님 이번에 소믈리에 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즐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좀 양을 줄여서 먹는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때 많이 주지만 내가 먹는 양은 좀 소량으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과민한 대장이 좀 진정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임상 실험으로 검증된 식단이 있어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그게 저포드მეტ 식단이라고 하는데 발효를 많이 시키는 음식들을 좀 제한시키는 그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포드მეტ 식단이라고 검색하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하지 않는 식재료들을 좀 배제하고 요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상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포드맵 식단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외해야 될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 말씀드렸고 소화 잘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식단에 대해서 포인트 하나 더 드리면 그 대신 계속 잦은 섭취는 괜찮은데 소량씩 먹으면은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소량씩 여러 번 먹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추천드리고 영양제 쪽으로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영양제를 제가 찾아봤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개선했다라고 결과를 나온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화효소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베타인 HCL이랑 소화효소를 2개를 먹는 걸 추천드리지만 뭐 알약이 늘어나는 게 귀찮으면은 용량이 좀 적지만 그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는 슈퍼 엔자임이라는 나우푸드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그거를 한 알, 그리고 뭔가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럴 때는 2알 정도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장염 코팅 페퍼민트 오일이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장염 코팅 페퍼민트 오일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이 설사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우푸드 제품에서 이 페퍼민트 오일에 영양제가 있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 영양제를 보니까 생강 오일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것도 이 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영양제 어쨌든 제가 사진으로 추천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좀 드시는 게
복통도 감소시키고 장 근육도 좀 이완시켜가지고 너무 이렇게 쪼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유산균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유산균 말고 이렇게 IBS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유산균이 자로우거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IBS라고 일리터블 볼 신드롬, 원래는 그거잖아요. IBS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IBS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그 유산균을 영양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유산균이 있으니까 그 유산균도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 장내 이런 가스나 독소를 좀 흡수해 줄 수 있는 그 활성탄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장내 흡착제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뭐 분말 활성탄 정제 같은 거 아예 보니까 까만색 가루를 아예 캡슐 안에 넣어놓은 것들을 팔거든요. 활성탄 찾아보면 그것도 추천 제품 찾아가지고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드시면 가스 배출이라든지 장내에 있는 독소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글루타민을 보충해 주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이 장세포의 점막을 회복하고 장세포가 그걸로 인해서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대부분 글루타민을 추천드리는데, 박나래님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이런 IBS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된다고 이미 글루타민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비타민 D.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임상실험 한 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들을 개선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나래님 그 건강검진 한 것도 봤는데 거기에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뭐 충분 정도라면은 따로 섭취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아니라 뭐 정상에서 뭐 부족하다 뭐 이 정도 나오셨다면 비타민 D를 드시는 것도 이 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영양제는 아닌데 음식으로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차전자피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통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런 설사형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 안 좋다고 해요. 왜냐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우리가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이 그걸 막 먹고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추천드리지 않고 뭐 불용성 식이섬유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요. 근데 유일하게 수용성 식이섬유지만 IBS 설사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게 차전자피 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유기농 차전자피 가루가 있으니까 제품의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개시켜주는 영양제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를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가루는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빵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로 빵도 만드는데, 박나래님은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박나래님 음식 얻어먹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리를 잘하시니까 이런 차전자피를 이용한 뭐 피자 도우를 만든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뭐 모닝빵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서 식사에 활용하시면 이런 과민한 장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좀 더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가루는 이제 음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영양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소화효소, 두 번째 장용 코팅 페퍼민트 오일, 세 번째 유산균, 그리고 네 번째 장내 흡착제인 그 활성탄 있는 영양제, 다섯 번째 글루타민 보충, 그리고 여섯 번째 비타민 D 보충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민은 글루타민 자체로 드셔도 되지만 우리 옛날에 먹었던 글루타민 들어있는 그 영양제 가루 같은 거 보면은 그 장에 좋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알로에베라라든지 DGL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으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를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나래님이 평소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습관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끊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영양제들의 도움이라도 좀 받으시는 게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꼭 식습관과 술은 조금 많이 술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장이 진짜 예민할 것 같아요. 덜 취할 수는 있겠지만 장이 정말 민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이런 술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시되 보니까 혼자 있을 때도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좀 자제하고 그냥 일반 차나 물, 뭐 이런 카페인 없는 차 같은 거 이런 거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친구들 만났을 때는 뭐 같이 즐겨야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만 주고 이런 영양제를 섭취한다면 박나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전현무님 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현무님 또 키토 하시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안 그래도 사실 건강검진 때문에 되게 걱정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팜유 패밀리가 먹는 걸 보면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키토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고, 어떻게 키토를 하시고 계신지 간섭하고 그리고 싶고. 네, 좀 간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